책상에 있기만 하면 5,000달러 준다고 해서 해봤습니다. 그 일은 취업 알선소를 통해 알게 된 거였다. 어느 회사인지 어떤 일인지 전혀 몰랐다. 다만 페이가 짭짤하다는 정도. 1박에 275달러, 총 7박. 카드비 2억에 갚고 다음 달 월세까지 해결할 수 있는 돈이었다. 그 가격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했으리. 하지만 그때의 난 내가 어떤 일에 휘말릴지 전혀 몰랐다. 받은 주소에 도착했을 땐 좀 놀랐다. 두 동네를 이동해서 숲을 따라 흙길을 이동한 끝에 다다른 곳은 다름 아닌 거대한 시설이었던 것. 밖에 걸어둔 표지판엔 합성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단조롭고 하얀 3층짜리 건물은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식 따위 하나도 없었다. 외관만 봐선 도대체 이곳이 뭐하는 곳인지 알 수 없었다. 그보다 위치가 정말 어이가 없었다. 이름만 보아선 생명공학 분야를 다루는 회사 같았다. 방사성 폐기물을 치운다거나 뭐 그런 비슷한 일을 시키지 않을까? 몰라. 그런 걸 시킨다고 한들 나는 돈이 궁하니 뭐라도 할 거다. 건물에 들어가서 접수원에게 안내받은 나는 2층 371호로 향했고 거기서 내 상사가 될 AI를 기다렸다. 내부는 여느 사무실과 다를 바 없었지만 조금 진기한 면이 있었다. 레드카펫이 깔린 바닥과 하얀색 벽, 대신 창문은 없었다. 6개의 책상엔 컴퓨터가 한 대씩 있었고 책상은 2줄로 3열을 잃었다. 뒤쪽 벽은 전체가 거울로 되어 있어 개인 사무실이 따로 더 있었다.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는 일방향 거울로 사무실을 잇는 계단이 양방향으로 나 있었다. 그 안으로 의자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유선 전화기 한 대가 있었다. 관리자를 위한 작업량 확인용 사무실일 것이다. 그것 말곤 이렇다 할 만한 특징이 전혀 없었다. 뭐 쓰레기통이나 식물에 관심이 있다면 모를까. 한 중년 남성이 들어오더니 내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자신을 AI라고 소개했다. 오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꽤 서두르는 모양이었다. 나는 오늘부터 한 주 동안 매일 밤 8시부터 오전 6시까지 여기서 지내야 한단다. 남자는 내게 자신의 핸드폰 번호와 규칙이 빼곡하게 적힌 코팅된 종이를 건네줬다. 그는 규칙을 꼭 지켜야 한다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인지한 것처럼 보였는지 남자는 내가 근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밖으로 나가 조용히 문을 닫아주었다. 이게 다라고? 정말로? 그냥 매일 밤 10시간씩 사무실에 있기만 하면 된다고? 왜 사무실을 지키고 앉아있는 일만 시키고 5,000달러나 주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공짜 선물은 군말 없이 받는 게 예의 아니겠나? 나는 흡족한 마음으로 관리자 사무실에 들어가서 남자가 건네준 규칙을 하나씩 읽어보았다. 규칙은 총 10개였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아리송한 내용이었다. 1. 오후 8시가 되면 문을 잠그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전 6시가 될 때까지 사무실을 떠나서는 안 된다. 화장실 사용과 식사는 이를 염두하여 배분해야 한다. 음식물은 물론 음료도 사무실 반입 금지해야 한다. 2. 행크의 컴퓨터는 절대 쓰지 말 것. 출입문에서 가장 가까운 책상이 행크의 책상이다.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행크의 책상은 건드려선 안 된다. 이는 행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이다. 3. 전화가 울리면 받되 말을 해선 안 된다. 상대방이 어떤 목소리로 말을 걸어오더라도 절대 대답해선 안 된다. 전화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분이 경과하면 끊도록 한다. 4. 건물 관리인은 사무실 안에 들이지 말 것. 이 회사엔 건물 관리인이 없다. 5. 누가 문을 두드리면 안에 들여주되 무시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응해선 안 된다. 그들이 다시 나가면 문을 닫고 꼭 잠그도록 한다. 6. 쓰레기통은 위치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발견할 경우 즉시 원위치로 돌려놓아야 한다. 7. 내가 오더라도 암호를 말하는 경우에만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8. 정확히 오후 9시 30분이 되면 모든 컴퓨터의 화면을 각기 다른 URL 주소를 입력해서 모두 다른 화면으로 바꿔놓아야 한다. 다만 행크의 컴퓨터는 건드리지 말 것. 그림이 나타나더라도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할 것. 9. 하비를 만나게 되면 리사의 책상 서랍에서 간식을 꺼내주도록 한다. 행크 맞은편에 있는 책상. 10. 응급상황 발생 시 내 핸드폰으로 연락하되 밤 10시 5분이 넘어가면 연락하지 않는다. 규칙 아래에는 남자가 코팅지 위로 휘갈긴 덧붙인 글이 있었다. 누구도 3일 이상 버티지 못했음. 행운을 빕니다. 당황스러웠다. 혹시 이 AI라는 인물이 제정신이 아니라서 3일 이상 버틴 사람이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다. 하도 또라이 같아서 다른 지원자들이 포기한 게 아닐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에게 내 안전을 믿고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나는 쉽사리 흔들릴 생각 없었다. 설령 AI가 진짜 미친놈이라고 해도 너무 간단해 보이는 이 일을 끝내고 행복하게 돈 받고 바이바이 하면 되는 것을 적어도 그때까진 그렇게 생각했다. 첫째 날은 심할 정도로 지루했다. 이렇다 할 일도 없었다. 확실한 건 AI가 지키라고 줬던 규칙과 비슷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밤 9시 30분에 각 컴퓨터의 URL을 다 바꾸고 나니 비로소 좀 쓸모있는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둘째 날은 첫째 날과 조금 달랐다. 둘째 날도 시작은 평범했다. 또 다른 길고 지루한 밤을 대비해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방광을 싹 비웠다. 밤 9시 25분이 되어 컴퓨터 화면을 바꾸려던 순간 그것을 발견했다. 관리자 사무실로 가는 계단 가장 위에 놓여있는 쓰레기통. 분명히 내가 둔 게 아니다. 순간적으로 아드레날린이 살짝 치솟는 걸 느낀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미소 지었다. 저 쓰레기통 목록에 있었던 거다. 이건 나를 노린 장난이다. 아마 옆방에서 AI가 내 반응을 기다리며 안달이 나 있겠지. 빠르게 사무실 바닥을 달렸다. 아무도 없었다. 출입문으로 가서 손잡이를 흔들어 보았다. 잠겨 있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소름 돋은 나는 재빨리 쓰레기통을 챙겨서 사무실 구석으로 가지고 갔다. 시간을 보니 9시 30분이었다. 컴퓨터에 URL을 입력해 바꾸면서도 제발 내가 방금 겪은 일이 그저 상상일 뿐이길 간절하게 바랬다. 행크의 책상을 지나쳐 6번째 컴퓨터에
URL을 입력했다. 책상에서 멀어지려던 순간 화면에 이상한 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CCTV 영상이었다. 그것도 내가 있는 사무실 영상. 내가 모니터를 보고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 카메라가 있음직한 곳을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화면으로 고개를 돌린 나는 끔찍한 것과 마주했다. 영상 속엔 관리자 사무실에서 나오는 또 다른 내가 있었다. 그것이 모니터 앞에 있는 내 뒤로 다가오더니 책상에서 하드드라이브 하나를 집어 내 뒤통수를 갈겼다. 그 장면을 본 나는 방어하려고 몸을 돌렸다. 하지만 뒤엔 아무도 없었다. 다시 모니터를 보자 화면은 어느새 내가 기존에 입력했던 URL 사이트로 돌아가 있었다. 관리자 사무실로 달려들어가 기진맥진한 상태로 의자에 앉았다.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다친 것도 아니지 않은가. 어쩌면 AI가 미친놈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날 다치게 할 사람처럼 생기진 않았던데. 물론 내가 그 사람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말이다. 그래도 일단 나는 아직 이렇다 할 해를 입은 게 아니다. 내 정신 상태가 의심되긴 하지만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은 건 아니지 않은가. 아직까진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해로운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누가 문을 세게 두드렸다. 머리털 나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경험을 막 겪었더니 문 두드리는 소리에도 심장이 튀어나오는 기분이었다. 문 너머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건물 관리인입니다. 청소하러 왔어요. 문 좀 열어주십시오. 4번 규칙을 대내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안 들이길 잘한 거야. 규칙을 지킨 거잖아. 이제 괜찮을 거야. 규칙만 잘 따르면 안전할 거야. 간단하잖아. 잘 해낼 수 있어. 청소해야 한다고요. 문 열어요. 심호흡으로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관리인이 포기하고 떠날 때까지 못 들은 척 무시할 수 있었다. 내겐 나름 엄청난 일이었기에 기분이 상당히 좋았다. 내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끌어내다니. 그 후로도 잔뜩 긴장한 채 의자에 꼿꼿하게 앉아 있었건만 몇 시간은 무료하게 보내야 했다. 어찌나 무료했는지 졸기까지 했다. 다음 과제가 나타난 것은 새벽 2시 반이었다. 어디선가 다채로운 색깔의 털에 검은색과 주황색 얼룩점을 가진 고양이가 내 앞 책상에 나타났다. 솔직히 좀 놀랐지만 내게 몸을 스치고 가는 것으로 보아 나름 순한 놈인 것 같았다. 녀석의 목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하비. 그래, 쟤를 만나면 해야 할 게 있지. 리사의 책상 서랍에서 간식이 든 유리병을 꺼내 하비에게 하나 주자 녀석이 기쁘다는 듯 골골댔다. 신기하게도 간식을 먹은 하비는 곧장 문으로 돌진하더니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너무 놀라워서 입이 안 다물어졌다. 그것도 잠시 놀라움이 가시자 이번에도 역시 내가 해냈다는 만족감이 전신에 퍼졌다. 이상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이 일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전화다. 관련 규칙을 떠올리며 수화기를 들어 귀에 대고 시간을 확인했다. 여보세요? 저예요, AI. 업무 때문에 이따가 잠깐 들릴 겁니다. 일은 할만해요? 대답하지 않았다. 여보세요? 나랑 통화하는 건 괜찮은 거 알죠? AI가 주고 간 규칙을
다시 훑어보았다. AI가 전화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대답하지 않았다. 고용주에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요. 계속 말을 무시하면 해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건 아니겠죠?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제 20초만 더 버티면 된다. 좋습니다. 이따가 가서 이야기합시다. 어떻게 사람이 이틀도 못 버틴답니까? 2분이 된 것을 확인하고 그대로 끊어버렸다. 그 후로 1시간이 더 지나자 비로소 안전하다는 기분이 들었다. 지금껏 겪은 일을 곱씹어본 결과 일들이 좀 놀랍긴 해도 내가 못 버틸 정도는 아니었다. 이 사무실이 날 갖고 놀게 두지 않을 거다. 통제하는 사람은 나야. 저예요, 리사. 들어가도 돼요? 잠깐 망설였지만 어차피 내가 해내야 할 5번 규칙이다. 문을 열자 웬 여자가 들어왔다. 새로 오신 분인가 보네요. 여기 어때요? 난 그대로 관리자 사무실로 돌아가 책상에 앉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굴었다. 뻥 뚫린 시야 덕에 내가 보인다는 걸 안 리사가 사무실 유리로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말이 많은 편은 아닌가 보네요. 리사의 눈동자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더니 피부가 뼈에서 분리되기라도 하는 듯 아래로 처지기 시작했다.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리사 역시 더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유리벽 앞에 서서 오랜 시간 나를 쳐다봤다. 안에선 밖이 보인다는 걸 알았겠지. 그녀는 내가 불안해질 때까지 그렇게 쳐다봤다. 그러더니 춤추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내 옆에 와서 서더니 팔을 들었다. 내 숨소리가 점점 거칠고 불안정해졌단 걸 눈치 못 챘으면 좋겠는데 리사는 들었던 팔을 강하게 휘둘러 책상을 내리쳤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랐지만 자세를 흐트러뜨리진 않았다. 그렇게 뻘쭘하게 5분이 지났을까? 리사가 떠났다. 리사가 나가자마자 문으로 달려가서 잠가버렸다. 그리고 몇 분 후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남자이었는데 아빠를 찾으러 왔단다. 다시 문을 열어주고 관리자 사무실로 돌아가서 자리에 앉았다. 아이가 몇 번이고 내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리사 때처럼 꿋꿋하게 싹 다 무시했다. 하지만 한 번인가 실수로 그 애와 눈을 마주치고 말았다. 찰나의 순간, 눈을 깜빡이는 순간 그 애의 눈동자가 완전히 검게 물들었다. 깜짝 놀라서 펄쩍 뛸 뻔했지만 겨우 참았다. 리사 때처럼 남자애도 결국은 사무실을 나갔고 난 그 뒤로 문을 잠갔다. 또 하나 해냈다. 그날 밤은 쓰레기통이 몇 번 더 움직인 것을 제외하곤 별일 없었다. 어쩌다 보니 퇴근할 시간이었다. 이걸 계속해야 하는 건지 심각하게 고민하던 나는 그날 악몽에 시달리기까지 했지만 사실은 계속하고 싶었다. 다음엔 어떤 과제가 주어질지 내심 궁금했던 거다. 못난 호기심 탓만 할 수 없는 것이 그때 나는 이성적인 생각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 사무실은 날 당기는 마력 같은 게 있었다. 그것의 부름에 나는 허수아비처럼 딸려갈 뿐이었다. 어떤 이유라도 좋았다. 그래서 나는 다음 날도 출근했다. 그날도 기세등등하게 출근했다. 이만하면 겪을 만큼 겪었다고 생각해서 다음 과제를 기다렸다. 처음 두어 시간은 무료하게 지나갔다. 고양이도 화면을 뒤덮는 기묘한 영상도 전화도 쓰레기통의 움직임도 없었다.
슬슬 지겨워질 무렵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이번엔 아무 말이 없었다. 관리자 사무실에 앉아있던 나는 그 소리에 외쳤다. 누구세요? 잠깐의 침묵. 납니다. AI. 규칙을 다시 확인해 보니 7번에 해당하는 상황이었다. 아무 되세요. 그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아무 알려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그랬다. 규칙서에 딸려온 암호가 없었다. 그럼 진짜 AI가 온 건가 보다. 슬며시 문으로 다가가서 열었다. AI가 웃으며 서 있었다. 안도감에 한숨이 나왔다. 딱 보니 전날 밤 경험으로 좀 무서웠군요. 잔뜩 긴장한 내 모습을 본 그가 웃었다. 말도 마십시오. AI가 문을 닫고 들어와서 컴퓨터로 작업을 시작했다. 그나저나 암호는 왜 안 써준 겁니까? 그러자 그가 미소 지었다. 그것도 계획의 일부죠. 나를 사칭하는 존재가 없는 암호를 둘러대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아니라는 게 증명되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네요. 머리 좋으시네요. AI가 다시 화면에 집중했다. 방해가 되긴 싫었지만 궁금했다. 여긴 뭐 하는 곳이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날 돌아봤다. 당신이 받는 것을 넘어서는 질문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군요. 그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물어본다 한들 더 나을 것 같지도 않았다. AI가 할 일을 하게 두고 다시 관리자 사무실로 들어가서 유리 너머로 그를 지켜봤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AI가 쓰고 있는 컴퓨터. 그가 행크의 컴퓨터를 쓰고 있었다. 다시 한번 규칙을 정독했다. 그래, 저거 분명 행크의 책상이다.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AI도 못 건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나, 정말 혹시나 뭐가 더 있나 하는 마음에 규칙을 뒤집었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뒷면에는 커다란 볼드체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암호, 식당. 좆됐다. 핸드폰을 들고 AI의 번호를 찾아 빠르게 눌렀다. 바로는 아니어도 전화 연결이 됐다. 여보세요? 무슨 일 있어요? AI. 와, 진짜 실수했어요. 당신으로 착각했어요. 안에 들였더니 행크의 컴퓨터로 뭘 하고 있어요. 저쪽에서 실망한 듯 긴 한숨이 들려왔다. 가짜 AI가 컴퓨터에서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 보였다. 잘 들어요. 절대로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됩니다. 그가 눈치채지 못하면 괜찮을 거예요. 사무실을 나가려 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어요. 가짜 AI가 내가 있는 사무실로 걸어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금방 갈게요. 당황하지 말아요. 전화가 끊겼다. 가짜 AI가 다가오는 것을 보며 아내와 통화하는 것처럼 계속 전화를 귀에 대고 말을 걸었다. 말했잖아, 여보. 6시라니까. 그때 퇴근이야. 기다리지 말라고. 걱정이 너무 많아서 탈이야. 제발 좀 자. 사무실에 들어온 가짜 AI가 날 쳐다봤다. 핸드폰을 가슴팍에 대고 물었다. 왜 그러시죠? 그가 말없이 날 응시하더니 말했다. 작업 좀 도와주시겠어요? 심장 소리가 들킬 것만 같았다. 그럼요. 전화 끊고 갈게요. 금방 가겠습니다. 내 말에 그는 나를 잠시 더 응시하더니 다시 행크의 책상으로 돌아갔다. 당황했지만 티내지 않고 계속 통화하는 척했다.
심지어 시간을 벌려고 싸우는 연기까지 했다. 그 사이에 사무실 문 손잡이가 돌아가더니 문이 열렸다. AI다. 어찌나 안심되던지. AI는 곧장 내가 있는 사무실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하라는 듯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다. 가짜 AI는 아직 진짜 AI가 왔다는 걸 모르는 눈치였다. AI가 가짜에게 살금살금 다가가서 그의 목을 움켜쥐었다. 가짜 AI는 저항했지만 결국 강한 소나기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바닥에 쓰러진 가짜는 잠시 후 껍데기마저 카펫에 흡수되듯 사라지고 말았다. 모든 게 끝난 걸 본 나는 AI에게 달려가서 감사를 표했다. 물론 실수해서 미안하다는 말도 쉼없이 덧붙였다. 미안해하실 것 없어요.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고 아마 앞으로도 종종 올 일이 생길 겁니다. 아무 일도 없어서 다행이군요. 그가 미소를 보였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또 다른 내가 들어오는 건 원치 않거든요. 그럼요. 문으로 다가간 내 머릿속에 또 다른 생각이 스쳤다. 가짜 AI가 오고 나서 내가 문을 안 잠갔다. 그래서 AI가 들어올 수 있었지. 마지막 규칙을 떠올리면서 천천히 핸드폰을 꺼내 통화 목록을 확인했다. 최근 통화 기록은 오후 10시 18분. AI가 정한 제한 시간보다 13분이 더 지난 시간이다. 고개를 돌리자 AI가 바로 뒤에 서 있었다. AI, 암호가 뭐죠? 그러자 그가 웃었다. 무슨 암호요? 그 순간 정신없이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아직도 그 사무실이 나를 부르는 듯 잡아당기지만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